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나 어깨가 뻣뻣해서 한참을 움직여야 하는 경험 있으시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아프신가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70%가 간단한 자가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안녕하세요. 건강정보 채널 인포로그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검증된 관절 통증 자가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관절 통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 왜 생기는 걸까요? 먼저 관절 통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저희 몸의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연골이라는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점점 닳아지고 관절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도 약해지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5세이신 김정순 어머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 지내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어요.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할까봐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계셨죠. 그런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관절 운동법을 보시고 따라해보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금은 매일 30분씩 산책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치료법, 온찜질과 냉찜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가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찜질과 냉찜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언제 온찜질을 하고 언제 냉찜질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급성 통증, 즉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거나 부어오른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얼음을 수건에 싸서 15분 정도 아픈 부위에 대어주세요. 하루에 3, 4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염증이 가라앉고 부기가 빠지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통증, 즉 오래전부터 계속 아프고 뻣뻣한 경우에는 온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수건이나 온열 패드를 15에서 20분 정도 아픈 부위에 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온찜질을 할 때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살짝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치료법, 관절에 좋은 간단한 운동법. 두 번째로는 관절에 좋은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먼저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부터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으시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펴주세요. 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 해주세요. 이 운동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어깨 관절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운동도 있어요. 양팔을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서 머리 위로 모아주세요. 마치 만세를 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는 동작도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이신 박영철 할아버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옷을 입고 벗는 것도 힘드실 정도였죠. 그런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간단한 어깨 운동을 5분씩 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파리머리 위까지 잘 안 올라가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래요. 3개월 후에는 머리 위로 완전히 팔을 올리실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 치료법, 마사지와 지압. 세 번째로는 간단한 마사지와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무릎이 아프실 때는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무릎뼈 주변을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 살짝 아픈 정도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5분 정도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어깨나 목이 아프실 때는 반대편 손으로 아픈 부위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의 강도로 해주세요. 손가락이 아프실 때는 반대편 손으로 아픈 손가락을 하나씩 잡고 천천히 돌려주거나 손목을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치료법, 올바른 자세와 생활습관. 네 번째로는 올바른 자세와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평소 자세가 나쁘면 다시 아파질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앉을 때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지고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잘 때 자세도 중요해요.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시면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보다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허리를 구부려서 들지 마시고 쪼그려 앉아서 다리 힘으로 일어나면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 내려갈 때는 더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무릎에 가는 충격이 올라갈 때보다 훨씬 크거든요. 다섯 번째 치료법, 식이요법과 영양관리. 다섯 번째로는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관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중요해요. 멸치, 우유, 치즈, 두부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특히 멸치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가 많은 음식들도 좋아요. 귤, 오렌지 같은 감귤류나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이 대표적입니다. 비타민 C는 연골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너무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술, 담배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식이요법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셨어요. 68세이신 이순자 할머니께서는 무릎과 손목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인스턴트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끊고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그런데 자가치료로도 한계가 있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면서 빨갛게 되었다면 염증이 심한 상태이므로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셋째, 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갑자기 힘이 빠진다면 이것도 응급 상황이에요. 넷째, 자가 치료를 2, 3주 정도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가 치료 시 주의사항. 자가 치료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이나 마사지를 할 때 아프다고 해서 더 세게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세요.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나빠지고 있다면 방법을 바꾸거나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넷째,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조절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좋은 결과를 보고 계세요. 72세이신 최영수 할아버님께서는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드셨어요. 하지만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과 온찜질,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신 결과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30분 정도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67세이신 김미숙 할머니께서는 손목과 손가락 관절염으로 바느질이나 요리하기가 힘드셨는데 매일 손운동과 마사지를 하신 결과 이제는 손자 옷도 직접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관절 통증을 그냥 참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절 통증이 자가치료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고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을 내가 돌본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찜질과 냉찜질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세요. 급성 통증에는 냉찜질,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간단한 관절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로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평소 자세가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넷째, 관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나쁜 음식은 피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 칼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이 특히 좋습니다. 다섯째, 자가치료의 한계를 알고 필요할 때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관절 통증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